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 간만에 보통 제가 사무실을 잘 안 나오려고 하고 요즘에 이제 무서워가지고 잘 이제 CT를 잘 안 나오는데 오랜만에 이제 사무실을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나와가지고 이제 직원들은 이제 다 이제 오늘 안 나왔어요. 이제 혼자 이렇게 사무실에 있다가 보니까 무슨 컨텐츠로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유학원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뭐 유학원 유튜브를 왜 봐, 사실은. 네. 근데 뭐 직업의 하나로서, 제가 여태까지 유학원을 하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께 조금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유학원을 이제 제대로 시작한 지는 한 만 5년 정도가 됐어요. 물론 이제 셰프크룸 이름을 달고 한 거는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유학원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유학원은 이제 학교와 그다음에 나라, 그다음에 이민성 이런 거에 이제 행정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막 행정 처리를 하거나 입학 수속을 했을 때는 영어로 돼 있고 이제 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하지 못하고 뭐 특별한 새로운 이슈가 있었을 때 본인이 굉장히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간에서 이런 서류 작업을 해주는 기관이 생겨난 게 유학원이에요. 유학원에서 이제 특별하게 해주는 거는 이제 그런 이제 행정적인 부분, 뭐 페이퍼워크라고 불리죠. 이런 것들도 해주지만 뭐 공항 픽업을 연결해 준다든지 현지에서 쉐어 하우스를 찾아주고 그다음에 왔을 때 은행 계좌를 개설해주고 뭐 핸드폰을 개통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호주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유학원들이 무료로 하고 있어요. 물론 상담 같은 경우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대부분의 진행들은 다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가끔 이제 어떠신 분들은 물어봅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십니까? 뭐 이런 거 봉사활동으로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지만 뭐 유학원은 커미션제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수적인 서비스를 다 무료로 해드리는 거고, 뭐 상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일체 받지 않는 게 어차피 수속을 하면 저희는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니까 뭐 상담이나 뭐 비용을 따로 이제 지급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특이하게 이제 요리 전문 유학원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일반적인 유학 수속을 다 하긴 합니다. 뭐 일반 대학교나 뭐 일반 컬리지나 어학원들이나 뭐 영어 연수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저희 시작이 이제 셰프크루였고 제가 10년 동안 여기서 요리를 하고 요리 유학을 거쳐서 요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전신 그다음에 저희의 철학이 이제 셰프크루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요리사를 10년을 했고 이제 요리 유학을 저도 해봤고 10년을 해봤다 보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해줘야지만 되는지를 조금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뭐 제 잘난 척 하는 것도 있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세를 저희가 이루어냈습니다. 직원도 사실은 초반에 시작할 때 뭐 큰 이런 유학원은 직원이 막 30명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딱 2명으로 시작했어요. 애들 관리와 그 다음에 행정 업무 이렇게 딱 나눠서 2명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바빴죠. 엄청나게 바쁘고 한국에서 행사도 오거나이즈 해야 되고 학생들 오면 제가 뭐 핸드폰 개통이나 은행 그 계좌 개설하는 건 제가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첫날은 저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네,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요, 애들을. 그 한국에서 유학 설명회도 1년에 4번을 가야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생도 굉장히 많아지고, 여기서 워킹이나 뭐 이민이나 요리 쪽에 지금 이제 학생들도 거의 한 55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학생들과 뭐 당연히 초반에는 많이 부딪히는 경우도 많았고, 저도 뭐 일도 서툴렀고, 이제 많은 양을 이제 일을 소화하면서, 그렇게 뭐 잘한 부분도 있지만 못했던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 뭐 실망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물론 어떠한 이유에서 혹은 제가 잘못해서 저희 회사가 잘못해서 혹은 잘해서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몇 분은 저 실망하고 당연히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저의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초반에 저를 찾아주셔서 굉장히 모든 분들께 사실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유학원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굉장히 유학원의 일이 간단한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와가지고 서류 준비해가지고 뭐 학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와 진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일이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정석적으로 보면 이제 행정 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비자 거절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비자 거절이 총 2번밖에 없었습니다.
뭐 굉장히 럭키하고 저 행정 업무를 맡은 이제 실장님께서 굉장히 또 유학원의 경력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핸들링 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 짜잘한 문제들이 조금 많았었어요. 저희가 뭐 할 수 없는 문제들. 하지만 이제 학생 쪽에서는, 부모님 쪽에서는 좀 서운한 부분이 많은 것도 당연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뭐 약간 사죄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진행 부분에서 많은 것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는 없고, 뭐 이민 법무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다 보면 실수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지만 그 세세한 문제에서 이제 발생되는 그 오해 때문에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희 행정팀께서. 여기 도착해서에서도 이제 학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원래는 해결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제 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영어를 못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유학원과 상담을 해서 학교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참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제발 이제 이런 것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이제 사업체고 회사지 않습니까? 뭐 밤 11시에 이제 부모님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아들, 딸이 전화를 안 받는다. 빨리 찾아내라. 한번 집을 가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가정이 있고, 아기가 2명이라서, 그런 부분은 제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자제를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죠. 물론 이제 학생들이 아프거나 그럴 때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조금 걱정하시는 마음에 좀 한번 찾아가서 뭐 죽 한번 이제 사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정중하게 표현을 하시지만 이게 좀 애매한 그런 갈림길에 있어요. 물론 저도 합니다. 저도 하긴 하지만 당연히 해주면 더 이제 기억에 남고 감사하실 거라는 건 알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게 자중해 주셨으면 저희도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요리 유학이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밤에 굉장히 늦게 자는 버릇이 있어요. 거의 새벽 1시 정도, 2시 정도에 자는데 이유는 이제 학생들이 다 요리사고 이제 일이 끝나는 시간이 밤 11시, 12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맥주 한 잔 마시고 있다 보면 약간 센치해지고 이제 내가 요리사를 하는 게 맞나, 몸도 힘들고, 힘들어, 가족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건 학생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나도 많이 겪어봤고 그거를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셰프 크루, 유학원의 이름을 안 붙였죠. 그래서 셰프 크루라는 얘기를 쓰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있는 거고. 밤늦게 내가 자고 있으면 당연히 못 받겠지만 안 자고 있으면 받아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큰 일들이,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들이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마음속에 이제 쌓아놓고 그 시간들이 지나가 버리면 그게 결국은 크게 돼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쪽에서는 학생을 잃는 거니까, 돈이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육체적 피로나 뭐 정신적인 것들, 그 다음에 요리사의 이제 관련한 이제 의문점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 뭐 여러분들은 저희에게 수속을 하시면서 제가 돈을 벌잖아요. 맞죠? 여러분 때문에 제가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유학원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프로페셔널 쪽으로 하면 됩니다. 상담이나 뭐 수속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하는 거고 결국엔 제가 돈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잘 졸업을 해야 돼요. 잘 정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후기를 남겨주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면 당연히 저희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물론 여러분들이 뭐 나한테 돈을 주거나 뭐 선물을 주거나 술을 사주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은 저의 어떻게 보면 회사를 설립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그렇게 상담이나 늦은 시간에 얘기하고 인생 상담하고 술 사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언제나 하세요. 너무 자주는 말고. 그래서 유학원을 하면서 이제 버릇이 생기는 게 있다 그러면 핸드폰을 손에서 이제 못 댄다는 거. 또 어떠한 이제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술 먹고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내가 새벽에 달려가가지고 밤새 간호한 적도 있었고. 남자친구랑 싸워가지고 헤어졌는데 내가 달래줘야 되고. 집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집 열쇠 수리하는 사람도 불러줘갖고 집도 열어줘야 되고. 집에서 요리해 먹다가 칼로 손을 썰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저랑 같이 응급실을 가가지고 또 밤새 간호한 적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오자마자 그 다음날 배가 아파가지고 죽을 사들고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괜찮냐고 그런 적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사고 쳐갖고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즐거운 점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고, 가장 힘든 점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고, 가장 두려운 점도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고, 가장 행복한 점도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겁니다. 뭐 다 사람이 재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학원이 유학원의 역할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의 역할과 좀 일반적인 그냥 학교 설명이나 일반적인 그런 유학 관련된 그런 딱딱한 설명보다는, 물론 이제 그런 프로페셔널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만 인생에 약간 멘토가 되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또한 이런 멘토들이 저희 이제 유학원에 왔을 때 이제 네트워크적으로 그 위에 이제 선배님들도 많고, 저희가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하면 뭐 선후배나 이런 거 다 만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가 네트워크가 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유학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리 전문 유학원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이제 유아교육이나 간호, IT 이런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똑같이 이제 셰프 크루처럼 이런 이제 크루를 저희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수속과 행정 업무를 해주는 일반적인 그런 딱딱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조금 어떻게 보면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학을 오기 전에는 유학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고 나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유학 자체에 대한 상담도 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상담 비용은 무조건 공짜니까 여러분 뭐 언제든지 인생에 대한 무게나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하시고 열정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